신데렐라 게임 66회입니다. 채영은 지엄마 닮아서 악한 일에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인간입니다. 진구를 눈꽃만큼도 좋아하지 않지만 진구와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구하나를 이용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진구와 결혼을 해야만 미래 혜성의 주인인 은총이를 입양할 수 있기 때문에 채영은 진구와의 결혼에 이렇게 목을 매달고 있는 거죠. 채영은 하나 집을 찾아가서 사탕발림으로 꼬이고 있어요. 하나야,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다 사과할게. 나 정말 진심으로 너에게 사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진구 씨에게 가서 진구 씨랑 나랑 결혼하라고 설득해 볼래? 진구 씨는 구하나 내 말이라면 아주 잘 들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야.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은총이를 언제든 너와 만나게 해줄게. 큰엄마는 내가 진구 씨랑 결혼을 해야만 은총이를 나에게 입양시켜 주신다고 하셨거든. 어때? 구하나? 그럼 우리 둘 다 윈이 나는 거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 이럽니다. 그래서 구하나는 진구를 찾아갔어요. 진구 씨는 내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준다고 하셨죠? 그럼요. 하나 씨,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윤세영과 결혼해주세요. 진구는 이것 말고는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구하나가 윤세영과의 결혼을 요구하니까 매우 난감해졌어요. 그러나 황진구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씨, 다른 건 다 되지만 그것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구하나 씨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그 상대는 바로 구하나 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구하나 씨라는 걸 제가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진심을 다해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구하나의 심장은 마치 철판이라도 된 듯 진구의 말에 조금도 동요를 하지 않아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돌려줄 뿐이었어요. 진구는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도대체 하나씨가 왜 저러는 거야? 뜬금없이 갑자기 날 찾아와서 윤세영과의 결혼을 요구하다니 필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걸 거야. 구하나씨, 제가 윤세영과 결혼을 해야만 하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하나는 윤세영이 저에게 거래를 해왔거든요. 제가 은총이를 만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분명 황진구는 세영과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은총이 보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 될 테니까 진실을 다 말하지 않고 이 말만 합니다. 사장님이 윤세영과 결혼을 하시면 은총이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은총이를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진구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구하나 씨, 알아들었어요. 제가 윤세영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구하나 씨가 은총이를 마음껏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저에게 윤세영과의 결혼을 요구했던 거군요.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어요. 네, 윤세영과 결혼하겠습니다. 진구는 곧바로 신여진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저 윤세영과 결혼하겠습니다. 웬일이야? 정말 마음 바뀐 거야? 그러자 진구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조건, 그래, 그게 뭔데? 진구가 말하길, 앞으로 제가 은총이 아빠가 될 텐데 미리 친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은총이를 데리고 외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여진이 생각하니 은총이는 지금 유치원에도 안 보내고 집에만 갇혀있는 상태인데 황진구가 가끔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하게 됩니다. 진구는 주말에 은총이 데리고 놀러 가자고 세영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세영은 틈만 나면 지석이를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딱 거절을 합니다. 안 돼. 나 동창들과 모임이 있어. 진구 씨 혼자 데리고 나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진구는 은총이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가면서 구하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구하나는 당장에 은총이를 보러 달려옵니다.
드디어 키즈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난 은총이와 구하나. 둘은 얼싸안고 좋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좋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잠시.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구하나 씨, 당신은 은총군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도 어안이 벙벙한 구하나. 그렇습니다. 바로 신여진이 구하나에게 또 몹쓸 짓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리처드안이 몇십 년 만에 만난 신여진과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리처드안이 은총이를 구하나에게 보내라고 하니까 신여진은 그런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더니 한술 더 떠서 이젠 구하나가 은총이 얼굴도 절대 못 보게 할 거야. 이러면서 구하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되자 리처드안은 자기 아내지만 신여진이 치가 떨리게 싫었어요. 리처드안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은총이를 키워준 은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니까 내가 몇십 년째 당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잖아. 제발 접근 금지 명령은 거둬줘. 이렇게 압박도 해보고 간청을 해보았지만 신여진은 그저 쌀쌀맞게 비웃음을 날리더니 앞으로 다시는 날 만나자고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죽든 살든 이젠 관심 없으니까. 이런 말까지 날리며 도도하게 룸을 나가버리고 만 거죠. 한편 구하나가 경찰에 연행되어 가자 황진구는 급히 은총이를 집에 데려다 놓은 후 구하나를 만나러 갔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구하나. 신여진이 구하나에게 은총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만들어 놓았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진구는 구하나에게 그러면 이젠 제가 세영이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구하나 씨에게 은총이를 만나게 해줄 수는 없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죄를 합니다. 그러자 구하나도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아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저는 윤세영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윤세영은 내가 황진구 씨와 결혼하도록 황진구 씨를 설득해준다면 결혼 후 은총이를 마음껏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거든요. 제가 이걸 사장님께 솔직히 털어놓지 않은 것 사과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이니 황진구가 윤세영과 결혼을 하겠어요? 어차피 결혼해봐야 구하나와 은총이를 만나게 해줄 수도 없는 데다가 윤세영과는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상태이고 오로지 윤세영이 혜성을 삼키도록 도와줄 뿐인 이 결혼을 진구가 받아들일 리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황진구는 다시 세영에게 파혼을 선언합니다. 한편 구하나가 은총이와 놀다가 접근 금지 명령에 걸려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 지석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어요. 책상의 책들을 다 쓸어버리며 신여진은 사람도 아니라고 일을 갑니다. 지석은 곧바로 지창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하나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귀가해 있었어요. 누나, 어떻게 된 거야? 신여진이 은총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대. 난 그것도 모르고 은총이랑 놀다가 경찰에게 붙들려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조사를 받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은총이 옆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 그럼 누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다시는 은총이 안 만날 거야? 그러자 구하나는 지석아, 은총이는 내 아들이야. 부모가 아들 포기하는 거 봤어? 난 절대로 포기 못해. 아직 위탁모는 나니까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취소를 요청할 거야. 이럽니다. 그러자 구지석이 소리소리를 지르네요. 다 그만둬. 은총이가 무슨 아들이야? 원수의 아들이니 그저 원수일 뿐이라고. 누나, 똑똑히 들어둬. 은총이는 아들이 아니라 원수야. 너 구지석,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자 지석이 모든 식구들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 우리 부모님이 왜 돌아가신 줄 알아? 바로 신여진의 전화를 받고 그 충격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회사는 신여진이 갑자기 망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신여진 계열사인 은행에서 아빠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그걸 갑자기 갚으라는 거야. 날짜 여유를 주었으면 갚고도 남았는데
갑자기 당장 갚으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는 상황인 걸 알고 신여진이 일부러 그런 거지. 그래서 돈을 당장 못 갚는 아버지 회사를 신여진이 부도 처리를 해버리고 아버지 공장을 꿀꺽 삼킨 거야. 신여진은 기업 사냥꾼이거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다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데 앞에서 큰 덤프트럭이 아버지 차로 달려드니까 정신이 혼미하다 보니 순간 대처를 못하게 되었던 거지. 그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신여진이 아버지 회사 부도 처리한다는 전화만 안 받았으면 아버지는 충분히 덤프트럭을 피할 수 있었고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었던 거지. 그 말을 들은 온 가족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다음 날 구지석과 구하나는 부모님 납골당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원수 갚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다짐을 하려고 갔던 거죠. 부모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힘을 합쳐서 꼭 신여진을 무너뜨리고 말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가 지치지 않고 잘 해내도록 힘을 주세요. 지석은 윤세영을 통해서 드디어 보안서버 비번을 알아냈어요. 보안서버에 들어가서 신여진의 숨겨진 비자금을 찾아내서 세상에 폭로를 해버리면 신여진은 숨겨진 돈을 모두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혜성그룹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